공룡 같은 대형 IPO 하나가 곧 나스닥에 올라와. 상장하면 한 번에 한국의 1위인 삼성전자의 약 70% 수준까지 평가받는 기업이야. 근데 슬픈 건 이 기업의 상장 공모주는 우리 같은 한국 개미는 한 주도 못 살 수도 있어. 그렇다고 상장 첫날 사기엔 시초가가 폭등해서 거품만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똘똘하게 미리 올라타는 길을 알려줄게. 다 보고 나면 그 길이 또렷하게 보일 거야. 그 주인공이 어디냐면 챗 GPT를 만든 그 회사, 바로 오픈 AI야. 보도에 따르면 목표 기업 가치가 최대 1조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이 조금 넘어. IPO 한 번에 끌어모으려는 돈도 어마어마해. 최소 600억 달러, 약 92조 원이 거론되고 있어. 이 몸값이 어느 정도냐면 상장만 하면 단숨에 글로벌 시총 탑 10 안에 들어오는 규모야. 지금 시총 10위권 회사들이 보통 1조 달러인데 그 라인에 오픈 AI가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거지. 상장 한 번에 말이야. 한국에서 제일 큰 공룡인 삼성전자가 2026년 6월 4일 기준 시가총액이 약 2236조인 걸 생각하면 상장 한 번에 70% 수준인 대형 공룡이 등장하는 셈이야. 나스닥 시총 탑 10 회사는 상장하자마자 나스닥 100 같은 대형 지수에 패스트 엔트리로 빠르게 편입되게 되어 있어. 패스트 엔트리는 원래 몇 달 걸리는 지수 편입을 덩치 큰 회사에 한해 약 15거래일 만에 빠르게 넣어주는 특별 규칙이야. 그러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의무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담아야 돼. 별다른 호재 없이도 시총 자체가 크고 주목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금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너도 같은 생각이 들 거야. 그래, 다 좋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공룡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할게. 오픈 AI는 아직 상장 전이라 직접 사는 건 못해. 대신 지금 미리 사두면 오픈 AI가 상장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수혜주들이 따로 있어. 오늘 그 수혜주들을 하나씩 다 짚어줄게. 공룡 옆에 미리 올라타서 투자 금액에 따라 우리 집 차를 바꾸거나 소고기라도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들어봐. 먼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싼지부터 보자. 오픈 AI의 심장은 챗 GPT야. 가장 먼저 대중에게 공개된 LLM이기도 하지만 지브리 스튜디오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 지금 전 세계에서 매주 쓰는 사람이 9억 명 정도 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출도 폭발했어. 2023년만 해도 연 매출이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수준이었어. 그런데 2025년 말엔 약 200억 달러를 넘겼어. 2년 만에 매출이 10배가 된 거야. 이 페이스가 1년 내내 이어진다고 치면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을 버는 거야. 이렇게 한 달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서 가늠하는 값을 런 레이트라고 해.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년이면 1200만 원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처음엔 개인들이 쓰는 챗봇으로 떴어. 간단한 질문부터 지브리 스튜디오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거나 손금을 봐달라거나 그런 걸 다 해줬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더 큰 손이 되어가고 있어. 매출의 40%가 넘는 금액이 기업 고객한테서 나오고 있어. 회사들이 업무에 챗 GPT를 붙여 쓰면서 지불하는 돈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거야. 개인 인기에서 기업 매출로 돈 버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왜 1조 달러의 가치가 매겨졌냐면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다 하는 팔방미인 플랫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검색, 업무, 코딩, 비서까지 다 말이야. 자, 그럼 그 큰 공룡인 오픈 AI에 어떻게 올라타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오픈 AI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를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오픈 AI와 큰 거래를 하고 있는 상장사를 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상장 후에 직접 사려고 대기를 타는 거야. 첫 번째, 오픈 AI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오픈 AI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를 사두면 어떻게 되냐면 오픈 AI가 크는 만큼 그 회사 가치도 같이 불어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 지분이 큰 순서대로 줄 세워볼게. 지분이 가장 큰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야. 약 27%를 쥐고 있어. 이 27%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9년도에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처음 투자했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약 130억 달러야. 그런데 그 지분값이 현재 환율 기준으로 지금은 약 207조 원으로 매겨지고 있어. 원금의 10배가 넘게 불어나게 된 거야.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위에서 챗 GPT가 돌아가게 해놨어. 챗 GPT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클라우드 사용료가 마이크로소프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픈 AI가 커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용료를 같이 벌고 있는 셈이야. 지분과 매출
두 군데서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회사가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5천조 원 정도 되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거대한 공룡이야. 오픈 AI보다 4배 이상 큰 공룡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오픈 AI 지분을 27%나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주는 영향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 그 다음으로 큰 손은 일본 소프트뱅크야. 약 11%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기엔 손이 잘 안 닿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국내 증권사 중에서 일본 주식을 다루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같은 곳에서 일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열어주고 있으니 거기서 사면 돼. 그런데 거래 수수료가 미국 주식보다 비싸고 엔화 환전 비용도 추가로 붙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큰 손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앞에서 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율보다 작아도 무게가 다른 곳이 둘 더 있어. 바로 엔비디아와 아마존이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이건 확정은 아니었어. 단순한 의향서였어. 법적 구속력이 없이 투자할 때 생각이 있다라고만 밝힌 문서야. 게다가 방식이 독특했어. 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야.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짜리 한 동씩 새로 짓고 가동을 시작할 때마다 그 진척도에 맞춰서 투자금을 단계별로 쪼개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 1기가와트는 전력 단위인데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뿜는 전기량쯤 된다고 보면 돼. 즉 데이터 센터 덩치를 전기 사용량으로 환산해서 부르는 말이야. 근데 왜 한 번에 안 주고 굳이 데이터 센터 한 통씩 지을 때마다 쪼개서 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리스크를 나누는 거야. 오픈 AI가 약속한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못 지으면 그 다음 단계 투자는 아예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 둘째, 묶어두는 거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다음 투자금이 나가고 그 데이터 센터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고 결국 투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였어. 근데 이 1,000억 달러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고 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바뀌지 못했어. 2026년 3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 사실상 무산됐다고 인정했어. 그럼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 300억 달러야. 그것도 단계별 조건 없이 한 번에 받는 순수 지분 방식이었어. 2026년 2월 오픈 AI 투자 라운드에 참여해서 챙긴 지분이야. 그래도 엔비디아가 먹는 이득의 큰 그림은 그대로야. 한쪽으론 오픈 AI 지분을 받아 다른 한쪽으론 오픈 AI가 살 GPU 수백만 개를 자기가 납품해. 지분 가치 상승과 GPU 매출, 이중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야. 또 다른 투자사인 아마존은 올해 2월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 근데 이 500억 달러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처음엔 150억 달러를 먼저 넣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오픈 AI가 2028년 말까지 상장하거나 AGI에 도달해야 들어가는 조건부야. 이 라운드엔 우리가 알만한 큰 손들도 같이 투자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투자했고 미국 대형 벤처 투자사인 안드리센 호로위츠나 세콰이어 같은 곳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아마존은 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해. 게다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SWS로도 7년간 약 380억 달러 어치를 공급해. 단 아마존에 대해서는 머리에 넣어둘 게 하나 있어. 오픈 AI의 라이벌인 엔트로픽에도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야. AI 두 진영에 양다리를 걸친 영리한 작전을 쓰고 있다고 봐야 해. 마지막으로 지분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2025년 10월 오픈 AI가 새 회사 구조를 발표했어. 그 발표 기준으로 지분이 세 덩어리로 나뉘어. 첫 번째, 비영리 재단인 오픈 AI 파운데이션이 약 26%를 쥐고 있어. 돈 벌어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회사가 아니라 공익 목적의 재단이야. 둘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7%를 가지고 있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 큰 손이야. 셋째, 나머지 47%는 직원과 그 외 투자자들 몫이야. 앞에서 말한 소프트뱅크 11%,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안드리센 호로위츠나 세콰이어 같은 벤처 투자사가 다 이 47% 안에 들어가 있어. 직원 몫만 따로 떼면 약 25% 안팎으로 추정돼. 여기서 한번 묶어보자. 재단 26%하고 직원 25%를 더하면 약 51%야. 회사 지분의 절반쯤 돼. 근데 이 절반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몫이야. 재단은 비영리라 지분을 팔 수 없어. 그리고 직원 지분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파는 잠금 장치야. 한동안 묶여 있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같은 한국 개인은 오픈 AI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오픈 AI 주식은 직접 못 사.
아직 상장을 안 했거든. 재단 목도, 직원 목도, 비상장 벤처 투자사 목도 우리가 살 길이 없어. 그럼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야. 오픈 AI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를 사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소프트뱅크. 이 회사들 주식을 사면 오픈 AI에 간접적으로 올라타는 셈이 되는 거지. 다음은 오픈 AI와 거래로 돈을 버는 상장사들이야.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약 1조 4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면 수혜주가 보이겠지? 첫 번째 회사는 오라클이야. 오라클은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 AI한테 5년 동안 약 3천억 달러어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어. 1년에 약 600억 달러씩 나가는 규모야. 2027년부터 오픈 AI가 오라클 컴퓨팅을 빌려 쓰게 되는 구조야. 이게 왜 큰일이냐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썼었는데 이 계약으로 스타게이트라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과 짓기로 한 거야. 이 한 건으로 오라클 주가가 발표 당시에 약 40%나 뛰었어. 두 번째 회사는 AMD야. AMD는 오픈 AI의 GPU를 6GW어치를 공급하기로 했어. 앞서 말한 1GW가 원전 1기 수준이라고 했지. 6GW면 원전 6기 분량의 데이터 센터를 AMD 칩으로 채운다는 뜻이야.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 AMD가 오픈 AI한테 자기 회사 주식을 최대 1억 6천만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 그런데 한 주에 단돈 1센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이런 걸 워런트라고 해. 미리 정해진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이야. 공연 미리 예매권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가격이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처음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 같은 거라고 봐야 해. 이걸 다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픈 AI가 AMD 지분을 약 10% 정도 갖게 돼.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우리 칩 많이 사주면 우리 회사 주식을 거의 공짜로 줄게 라는 거야. 대신 진짜 우리 칩 사줘 라고 묶어두는 거지. 세 번째 회사는 브로드컴이야. 브로드컴은 오픈 AI 전용 맞춤형 AI 칩을 같이 설계해. 규모가 10GW야. 왜 같이 설계하냐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만 사면 아무래도 비싸겠지. 그래서 자기한테 딱 맞는 칩을 직접 만들어 비용을 낮추려는 거야. 그 설계 파트너가 브로드컴이야. 발표 때 브로드컴 주가가 약 9%가 올랐어. 네 번째는 영국의 암이야. 암은 스마트폰 칩 설계로 유명한 회사야. 이 회사는 오픈 AI가 오라클과 같이 짓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의 서버 CPU 설계를 맡았어. 위에 셋 만큼 임팩트는 크지 않아. 그래도 데이터 센터 안에 또 다른 한 축이라고 기억해 둘만 해. 혹시 화면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우리 같은 한국 개미들한테 제일 중요한 대목이야.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야. AI 데이터 센터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 빠르게 넘겨주는 고급 D램이야.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D램이 1차선 도로라면 HBM은 8차선 도로야. AI가 연산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해. 그래서 HBM이 필수가 되는 거야. 전 세계 이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2026년 기준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약 50% 중반대로 압도적 1위야. 삼성전자가 약 35% 안팎으로 2위, 마이크론이 약 10% 수준으로 3위야. 순위 흐름은 분기마다 출렁일 수 있지만 빅3 중에 둘이 한국 회사라는 게 핵심이야. 특히 26년엔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HBM4를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지난 2025년 10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직접 한국에 왔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을 만나 공급 의향서를 맺었어. 이만큼 사고 싶다는 의지를 문서로 박아둔 거라고 봐야 해. 오픈 AI가 요청한 물량이 D램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이래. 이게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봐야 해. 금액으로는 HBM 기준 약 100조 원어치로 거론되고 있어. 다만 의향서 단계라서 정식 계약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해. 결국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수록 한국 메모리 회사 주문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야. 마이크론도 일부 받겠지만 대부분은 한국 빅2한테 몰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주식만으로 이 붐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지금 한국 코스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것도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야. 여섯 번째는 보조적인 곳들이야. 데이터 저장용 디스크를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도 있고 챗GPT에 결제를 붙인 페이팔 정도가 더 있어. 자, 이번엔 세 번째 통로야. 지분 보유주도, 거래 수혜주도 어쩌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냥 오픈 AI 자체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길이야. 바로 상장 후 직접 매수를 하는 방법이야. 주관 증권사의 공모 청약은 못 받지만 첫날부터 일반 개인도 살 수 있게 되어 있어. 시초가가 형성되는 첫 거래일에
매수 주문을 내면 살 수 있어.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계좌만 있으면 바로 가능해.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2026년 4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 하지만 아직 비공개로 조율하는 단계라 일정은 계속 미뤄질 수도 있어. 티커, 그러니까 종목 코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동안의 히스토리로 보면 상장 첫날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뛰는 경우도 흔해. 첫날 다 사지 말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부만 나눠서 사는 게 안전해.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하나 고르기 부담스러우면 ETF도 있어.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나온 QQQ야. 나스닥 대표 1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대표 ETF야.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AMD가 다 들어있어. QQQ 한 주만 사도 이 수혜주들이 한꺼번에 섞여 들어오는 셈이야. 한국 개미들한테 더 좋은 길도 있어. 국내 증시에도 미국 AI주를 묶은 ETF가 여러 개 상장돼 있어. 어떤 ETF에 어떤 수혜주가 얼마나 들었는지 다 찾기 힘들 거야. 그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알려줄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가는 세금을 줄이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ISA라는 절세 계좌를 쓰면 돼. 일반형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야. 총 급여 5천만원 이하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도 있어.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야. 그 이상 수익도 9.9%만 떼게 되어 있는데 일반 계좌가 보통 15.4%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계가 있어. ISA랑 연금계좌는 국내에 상장된 ETF만 담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건 이 절세 계좌에선 안 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AI ETF나 반도체 ETF를 사면 ISA 절세를 받을 수 있어. 정리하면 이렇게 돼. 미국 개별주를 직접 사면 절세는 못 받아. 같은 테마를 국내 상장 ETF로 사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싶다면 답은 후자야. 종목명, 비중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하려면 어두운 부분도 봐야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게. 첫 번째, 오픈 AI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 매출은 폭발하고 있는데 수익은 많지 않아. 보도에 따르면 2026년 한 해에 약 140억 달러 적자가 날 전망인데 수익 전망이 130억 달러야. 즉, 벌이보다 쓰는 게 더 많은 회사라는 뜻이야. 데이터 센터에 워낙 큰 돈을 미리 붓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거버넌스 단점이야. 거버넌스는 누가 회사를 지배하느냐를 뜻해.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 약 26%만 들고서도 이사회 멤버를 다 임명할 수 있는 구조야. 지분 비율은 적은 편인데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재단이 다 쥐고 있다는 뜻이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사도 회사 방향에 내 의견이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형태라는 단점이 있는 거야. 게다가 오픈 AI는 PBC라는 공익법인 형태로 전환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 PBC는 영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법인 형태야. 이익을 내면 일정 부분은 사회적 미션에 쓰겠다고 정관에 박아두는 회사야. 좋은 의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순환 거래 논란이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오픈 AI는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게 돼. AMD는 칩 사주면 자기 주식을 거의 공짜로 줘. 오픈 AI는 그 대가로 다시 AMD 칩을 사게 되거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익 없이 자기들 돈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야. 아랫돌을 빼서 위에 올리고 또 아랫돌을 빼서 위에 올리고 그러면 탑 높이는 제자리겠지. 이걸 순환 거래라고 해. 쉽게 비유하면 친구한테 10만원 빌려준다고 해보자. 그 친구가 다시 내 가게에서 10만원어치를 사. 가게 매출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버는 돈은 없어. 10만원이 계속 도는 것뿐이야. 회사들 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험해지게 되어 있어. 서로 사주고 투자해주면서 매출을 부풀려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 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이 이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과거 거품이 터질 때 이런 서로 사주기 피해를 키운 전례도 있고 말이야. 네 번째, 고평가 부담이야. 보통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볼 때 PER을 봐.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이익으로 나눈 값이야. 이 회사 이익으로 이 회사를 산다고 가정할 때 몇 년 걸리는지를 뜻해. 그런데 오픈 AI는 적자라 이익 자체가 없어. 즉, PER 자체가 안 나와. 그래서 매출 대비로 보는데 이걸 PSR이라고 해. PSR은 주가를 한 주당 매출로 나눈 값이야. PER이 이익 대비라면 PSR은 매출 대비가 되는 거지. 회사가 적자라서 이익이 없으니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도 뭐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매출로 기준을 잡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 PSR을 봐도 오픈 AI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회사야. 미국의 빅테크 구글이 2026년 6월 4일 기준으로 약 11배인데
오픈 AI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배 수준으로 매겨지고 있어. 구글의 약 5배쯤 더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더 확 와닿아. 삼성전자는 지금 역대급 반도체 랠리로 PSR이 약 6배까지 치솟은 상태야. 원래는 1에서 2배 수준인데 주가가 급등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야. 그런데 오픈 AI는 그 삼성전자의 약 8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면 1조 달러짜리 회사는 한순간에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 다섯 번째, 선반영이야.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주가엔 오픈 AI 기대가 상당히 반영돼 있는 상태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좋은 기대감이 이미 주식 가격에 들어 있어서 생각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여섯 번째, 정보 비대칭이야. 지금은 비공개 상장 준비 단계라 회사 속사를 다 못 보게 되어 있어. 비공개 S-1이라는 단계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장 신청서를 뜻해. 상장하겠습니다. 단 일단 비공개로요 라고 SEC에 미리 알리는 단계야. 세부 재무는 상장 직전에 공개돼. 그 전까지 우리가 보는 숫자는 대부분 보도와 추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자, 정리하자. 오픈 AI는 지금 직접 못 사. 근데 길은 분명히 있어. 첫 번째, 지분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아마존을 사는 거야. 두 번째,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오라클, AMD, 브로드컴, 암을 사는 거야. 셋째, 상장 후 첫날 직접 사기 위해 대기를 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개미들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친숙한 길은 따로 있어. 바로 그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를 대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야. 미국 주식 한 주가 없어도 국내 반도체로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이미 선반영되어서 국내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불호황이거든. 주의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지난 영상에서 추천한 것처럼 이 두 가지만 지켜. 하나, 한 번에 다 사지 마.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작전을 써야 해. 100만 원을 살 거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4주에 걸쳐서 25만 원씩 나눠서 사는 방법을 써. 상장 전후엔 기대와 실망이 오가며 크게 출렁이게 되어 있어. 분할 매수가 그 충격을 평균 단가로 눌러주거든. 둘, 한 테마에 몰빵하지 마. 투자할 수 있는 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안에서만 가져가야 해. 1000만 원을 굴린다면 AI 테마에 많아야 100만 원이야.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데 깔아두는 거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으라는 말 기억하지?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오픈 AI라는 공룡을 직접 못 사도 그 공룡이 키워주는 회사들을 통해 누구나 올라탈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한국은 반도체라는 강력한 카드를 이미 쥐고 있다는 거야. 조만간 상장 날짜와 종목 코드가 확정될 거야. 국내 상장 ETF 종목 비중도 그 시점에 정리해 줄게. 그때 또 영상으로 짚어줄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